네, 주말 동안 쌓여있는 국제뉴스 또 자세하게 발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부활절 연휴였는데요. 네, 이 일과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충돌 계기가 있었다고요? 미국이 2021년부터 2010년부터 트랜스젠더의 날이라는 것을 이제 기념해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2021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포고를 해서 공인을 하고 매년 기려왔는데 올해 묘하게 겹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겹치면서 트럼프하고 또 바이든이 한 번 또 공방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의 날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네요. 그렇죠. 이것과 부활절은 이제 부활절이. 거기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도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정체성에 따른 폭력하고 차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캠프가 즉각 여기 대해서 반격을 했습니다. 소름 끼치고 모욕적이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전역의 가톨릭 개신교도들한테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언급을 했네요. 이 사람은 X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부활절의 핵심 교리를 배반했다. 이걸 미국 사람들이 주목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대통령도 기독교인이고 미국의 모든 미국인의 존엄과 자유를 옹호한다 하면서 그런데 현실은 슬프게도 정치인들이 잔인하고 증오스럽고 부정직한 수사로 나라를 분열시키는데 이거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언론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나요? 최근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미국 사회 논쟁도 갈수록 뜨거워지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공화당이 대선 이슈화한다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제한하는 거라든가 트랜스젠더가 이제 특히 남성이 여성으로 이제 성전환을 해서 여성 스포츠 팀에 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입법도 필요하다는 목적을 높여왔고 트럼프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제 대선 앞두고 특히 교리에 충실하는 보수 크리스천 표를 겨냥하는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가 상당히 포용적인 지도자고 기독교의 어떤 사랑 정신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서로 충돌하는 거다. 그래서 대선 향배를 좌우할 문화 전쟁의 가장 최근의 충돌이라고 이렇게 외신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이슈 가운데 또 트랜스젠더의 날과 부활절이 겹치면서 생긴 공방들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미국 지역 댕기열 확산세가 좀 거센가 본데요. 어떤 일입니까? 이제 또 모기철이 왔습니다. 네. 올해 특히 남미 쪽,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 제외하고 미국 전역에 지금 댕기열 모기, 이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여기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4가지 댕기열 유형의 혈청형이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여러 개가 동시에 탐지가 된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환자가 어느 정도나 지금 나온 지금 거예요? 올 들어서 미국을 포함해서 댕기열 감염자가 거의 358만 명. 이 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지금 세계보건기구 분석은 지난해 같은 시점 보고된 감염자보다 3배 정도다.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았습니다. 감염자가 한 457만 명인데 이 기록이 올해는 깨질 것 같다는 전망이고요. 특히 브라질이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인구의 1.4% 정도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남반구에서 올 들어서 발생한 댕기열 케이스의 80% 이상입니다. 아니 미국에서 올 들어만 358만 명이라고 굉장한데요. 이게 1분기가 미주에서. 미주 대륙입니다. 네. 네. 지금 파라과이 같은 데도 인구 3% 정도가 지금 감염된 걸로 돼 있고요.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에서도 매일 환자가 지금 늘어난다고 하는데 특히 주목되는 게요. 푸에르토리코라든가 칠레 이스타섬 같은 데 여기는 이제 바다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인데 물론 여기서도 매년 댕기열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확산 추이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는요.
뭐 이상고온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가 좀 확산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가뭄, 홍수 같은 게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그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위생시설도 그렇게 좀 완벽하지가 않죠. 그런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엘니뇨 때문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이에 그 엄청나게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모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 백신이 있죠? 이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지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도 지금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3개월 간격으로 2번을 맞아야 되는데 이 물량도 엄청 달리고요. 그래서 지금 AP 보도를 보니까 그 개발을 지금 하는 모양입니다. 1회 접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백신을 개발 중인데 올해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댕결 모기를 죽일 수 있는 그 특수 모기를 사용을 해서 이걸 뭐 풀어놓는 그런 고육식제까지 지금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알려졌지만 증상이 감기하고 좀 비슷한 거죠, 하면은? 네, 초기에는 두통, 그다음에 열이 나고 구토, 발진 같은 게 있고 이제 심하면은 뭐 사망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사망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관련돼서 다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유사한 이 팬데믹 재발 방지를 위해서 회원국 간의 논의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모양인데 이게 막바지라고요? 4월을 잔인한 4월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공중보건에 대한 그 경각심들이 자꾸 높이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주에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보건규약 이게 지금 있는데 이거를 지금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거에 대비해서 개정하는 초안 작업을 지금 하는 그 정부 간 회의가 얼마 전에 종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같은 대유행이 다시 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지난번은 초동 대응도 좀 늦었고 백신 허가라든가 개발, 보건 같은 것도 좀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게 이제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세계보건기구 총장이 이제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약을 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회원국들이 다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달 다시 정부 간 협의 기구를 소집을 해서 5월에 이제 세계보건기구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초안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하는데 소식통들이 전한 걸 보면 지금 아직도 뭐 이견들이 많습니다. 첫째, 그 코로나 대응 기간에 문제가 많이 됐었죠. 백신 지재권 문제, 그 다음에 이 배분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그 코로나 때도 초동 대응을 못했던 게 나름 어떤 권한의 구멍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강화를 하자는 게 이제 주로 개발도상국 쪽에서 나오는데 이제 선진국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기네 독자적인 그 보건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이제 좀 거부감을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견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게 합의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견을 절충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다음 얘기해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약 우리 돈으로 134조 원을 투입해서 AI 슈퍼컴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요? 요새는 뭐 AI 나오면 뭐 기금 얘기 나오면 뭐 보통 100억 그러니까요. 달러 막 이런 식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앞으로의 이 용량 구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IT 전문 매체 보도인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말씀하신 대로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4조 6천억 원 정도 투입해서 인공지능용 슈퍼컴을 포함한 그 데이터 센터 구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회사 경영진이 지금 현재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의 그 핵심은 슈퍼컴인데 오픈 AI 그 AI 모델 구동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몇백만 개 서버 칩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네. 기간은 어느 정도 앞으로 한 6년 정도 이제 쭉 추진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이제 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종류의 공급업체들 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쓰려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 돈이 만만치가 않죠. 이거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소식통들 귀띔입니다. 이 비용이 엄청나죠. 지금 있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도 한 100배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AI용 컴퓨터 용량 구축이 얼마나 큰 돈이 소요되는 작업인지를 거듭 상기시킨다는 겁니다. MS에서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나요? 대변인이 로이터가 논평을 요청하니까 우리는 항상 그 AI 역량 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세대 인프라를 혁신을 계획하고 있다.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AI 관련된 얘기로 또 하나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 소식 듣고 뭐랄까 놀라우면서도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요건 좀 많이 드는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오픈 AI의 새 기술 공개입니다. 사람 음성 15초만 들으면 그대로 모방한다. 이런 기술이 나왔어요. 그동안 며칠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 모방, 사람 뭐 얼굴 같은 거는 뭐 오히려 뭐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걱정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픈 AI가 그 사람 목소리를 한 15초 정도만 들으면은 거의 똑같이 모방하는 그런 생성형 AI 도구를 또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보이스 엔진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거에 워낙 그 남용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출시하는 거는 조금 좀 두고 보겠다는 그런 그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이게 처음 개발한 게 22년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좀 됐네요. 그래도. 그때 개발한 게 챗GPT의 그 음성 인식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이제 넣기 위해서 일단 좀 도구로서 개발을 해서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쪽 어떤 그 소그룹하고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그 시제품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 이런 그 오남용 우려 때문에 조금 일단 그 본격 출시는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음성 샘플 얼마나 똑같은지 공개가 된 건가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는 공개를 한 거고요. 지금 오픈 AI 쪽 얘기는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겁니다. 이 보이스 엔진을 잘 활용하면은 아이들 그 교육을 위한 음성 해설 같은 거, 그다음에 실시간 개인용 맞춤 응답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동영상이나 팟캐스트 같은 컨텐츠에 특히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쓰면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하면 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남용, 오용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미리 보여주기만 하고 출시는 자제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우려스러운 생각도 다른 어떤 안 좋은 쪽에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걱정이 많이 되긴 돼요.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 음성 생성 기술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은행 계좌 같은데 이렇게 음성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이런 거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오픈 AI가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제 오픈 AI가 사람 목소리까지 흉내낼 수 있는 AI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게 딥페이크에 대한 또 다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거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된 원자재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저희 뒤에서 최진영 연구위원과 원자재 얘기도 좀 자세하게 해보긴 할 건데 이 AI 붐으로 구리 공급난이 심화된다. JP모건 분석이네요. JP모건이 분석을 했는데요. 이미 10년 후에 구리 공급난이 예상되는데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총 한 260만 톤의 구리 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거다. 특히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AI는 그 전력 수요가 엄청나죠. 이거를 빼놔도 2030년까지 구리 공급 부족이 누적해서 한 400만 톤까지 될 수 있다. 그리고 구리값이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구리 수요가 이렇게 많이 예상되는 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라든가 냉각 시스템, 구리가 필수적이고 구리가 상대적으로 그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에 좀 최고치를 계속해서 좀 경신해 가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보면은 톤당 8,000달러대 후반 정도인데 이게 $10,000 넘어설 수도 있다. 뭐 이런 JP모건 예측도 쪽에서는 있어요. 이제 기본 시나리오를 보면서 데이터 센터용 전력 증가율을 한 연 15% 정도로 봅니다. 그 GPU, 그래픽 그 처리 장치 성능이 자꾸 개선되니까 그만큼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JP모건 애널리스트가 뭐 수혜 종목까지도 몇 개 친절하게 제시를 했는데 런던에 상장되어 있는 앵그로 아메리칸하고 뉴욕에 상장된 텍 리소시스 같은 거는 상당히 수혜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AI의 개발 속도를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또 수혜라든지 걱정거리 이런 것들도 뭐 뒤따라 오고 있네요. 자, 다음 얘기해 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이달 중에 첨단 소재 개발 협력을 위한 세트를 마련한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 니혼 게이자이 보도인데요. 유럽연합의 그 연구 혁신 담당 집회위원이 그 니혼 게이자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공동 관심 분야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게 양쪽의 서로 이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첨단 소재 개발 협력을 위한 새로운 틀을 이달 안에 마련을 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왔는데 이걸 훨씬 더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짐작하시겠지만 중국에 대한 첨단 분야 의존을 낮출 유력 소재를 조기 실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대표적으로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네, 중국 희귀금속에 많이 의존을 하니까 이제 그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차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 협력에 비중을 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 패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금속 나노 입자 개발에도 이 개발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다음 얘기해 볼까요? 미국이 대중교전에 대비해서 해병대 전투 방식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해병대 하면은 원래 이제 전쟁이 나면은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건데 이제 조금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전선에 전진 배치하고 레이더 같은데 이제 탐지대도 안 틀고 해가지고선 이렇게 이를테면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해병대가 분쟁 지역에서 배치돼서 정보를 수집해서 미국 공군 그 BI 전략 폭격기 같은데 이제 좌표를 선종을 해주면은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중국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첨단 기능을 그러니까 추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되는 게요. 특히 워싱턴 포스트 보도는 중국하고 지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특히 필리핀이 심하죠. 막 물대포 쏘고 막 이러는데 그 필리핀에 아까 말씀드린 표적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도 옵션 중에 하나로 검토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필리핀이 직접 이제 분쟁에 이제 말려드는 셈이 되는 거죠. 네. 연안 전투팀, 뭐 미사일 발사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이런 아까 이게 해병대 기능을 좀 확대를 해서 그 보병으로서의 최전선에 나가는 그런 기능을 더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 함정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첨단 공격망도 해병대 쪽에서 선봉을 서가지고선 이걸 운영하는데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만 해협, 필리핀 루손 해협 같은 여기가 이제 중국이 계속 입지를 하니까 이거를 이제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워싱턴 포스트 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하고 필리핀이 작년 4월에 남중국해 인근에서 합동훈련도 했죠. 네. 그때부터 미국 해병대에 새로운 전투 개념을 부여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쭉 추진을 해왔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 일본, 필리핀 3국이 남중국해 공동 해상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얘기도 자세하게 전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제 이달이죠. 국빈 방문을 하는데 오늘 11일인가요? 그 워싱턴에서 이제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지금 미국, 일본 플러스 필리핀까지 정상회담을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그 세 나라가 정상회담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도太平洋에서 중국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도 그렇고 이제 특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오커스 지금 미국, 영국, 호주 안보 협력체인데 여기 일본을 바로 집어넣지는 않고 일본하고 기술 동맹을 일단 그러니까 전 단계죠. 논의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이게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력을 하는 이제 그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미국, 일본이 필리핀까지 끌어들이는 거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거다. 그 미국하고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공동 순찰을 했었습니다. 공동 순찰. 근데 이렇게 일본까지 참여해서 삼국이 공동 순찰 하게 되면은 이거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도 끌어들이고 필리핀도 끌어들이고 야금야금 이제 넓혀간다는데 중국이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흐름 지켜보겠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